일단 뭐 오늘 내용 시작하기 전에 제가 몇몇 친구들은 지금 주제 관련해서 메일이나 문자 보내고 그걸 제가 읽어서 수업날 다시 오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러분 지금 주제를 정하는 타이밍인데 일단 질러놓고 스타트하면 나중에 고통받는 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정도는 돼야 웹 서비스지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규모를 들고 오시면 기말 때 큰 화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단 지금 설명서 지난 시간에 구경했었잖아요. 그 설명서 내용 확인해보고 거기서 지금 일단 소위 말하는 정량적인 목표를 지금 세워놨단 말이에요. 30%짜리로.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목표를 세웠다. 그러면 그 정량적인 목표를 어떤 방식으로 내 이클립스 프로젝트에 적용을 할 거냐, 내 웹 서비스에서 제공을 할 거냐 정도까지는 일단은 각을 본 상태에서 질문을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차피 정량적인 목표는 달성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 대부분 인생이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런 걸 달성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버전을 저한테 제시를 하시는 게 빠른 통과를 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저한테 요런 데이터를 여러 개 다룰 거고요. 페이지는 이렇게 쓸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막 로컬 스토리지만 그런 거 썼었잖아요. 그런 거는 이 부분에서 쓸 예정입니다. 같은 것까지 일단 여러분이 부연을 적어 놓고 그걸 저한테 보내시면 제가 그걸 토대로 다른 친구들 목표랑 비교했을 때 이 부분을 추가를 하면 어떻겠냐, 아니면 이 부분을 빼면 어떻겠냐와 같은 것들을 추가로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바로 OK를 때리거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네이버에 무슨 밥집 페이지를 요 링크를 내가 걸겠다. 그런 건 자유롭게 거셔도 되는데 안 거셔도 돼요. 그걸 거는 거랑 안 거는 거랑 점수에는 1도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들, 예를 들면 일일 권장량이라든가, 예를 들면 어떤 집의 주소 플러스 별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현실 속에 실제로 존재하는 가게냐 같은 것들은 일절 신경 안 써요. 여러분은 안 쓰셔도 됩니다. 굳이 그런 걸 원본 데이터를 가져오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대충 이런 스타일의 서비스를 만들겠다. 그거에 필요한 데이터. 어떤 데이터는 사용자로부터 그때그때 입력을 받을 거고 어떤 데이터는 그렇게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걸 보관해 뒀다가 나중에 활용을 할 예정이고, 또 다른 데이터는 여러분이 직접 .java 파일 내지는 .jsp 파일에다가 직접 키보드로 쳐가면서 미리 집어넣어 놓고 스타트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의 세 가지 경로, 추가하자면 주사위 굴리는 거 가능하겠죠. 여러분 랜덤 써봤으니까. 그 정도까지를 제외하면, 그러니까 다른 컴퓨터 굳이 네이버 서버라든가 굳이 가서 데이터를 들고 오거나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싹 배제하고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래요. 정량적인 목표 30%는 그렇다 치고 정성적인 목표, 여러분 중점사항 해가지고 여러분 각자 정하는 거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어떤 부분을 내가 신경 써서 진행할 거냐는 여러분의 인성에 맞게 잘 정하시면 됩니다. 그걸 이제 무슨 특별한 기술을 내가 한번 접목을 시켜보겠다라는 목표를 가져가셔도 되는데 엔간하면 그러지 않으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설명서에도 나와 있듯이 요거랑 비슷한 서비스들 되게 많을 텐데 내가 지금 큰 과제로서 만들고자 하는 서비스는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어떤 상황에서 자주 사용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정밀하게 보여주는데 초점을 두겠다 라든가, 그런 조촐한 자신만의 목표를 하나를 덧대서 그게 반영된 여러분의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느낀 점 점수 10점이라든가 기한 점수라든가 등등은 거기 적혀있는 그대로 채점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시점에 여기 온 친구들 중에 궁금한 거 있을까? 큰 과제 관련해서 질문 없으시면 본론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지금 wp14_yesi.jsp 파일을 압축을 해서 제가 올려놨어요. 그 .g 파일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압축을 푸시면 거기에 .jsp 파일 하나가 딸랑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일단 바탕화면 같은 데다 놔두시고 여러분 지금 우리 자주 쓰는 아니면 새로 만드셔도 되고요. 지금 쓰고 있는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있잖아요. 10주차 걸 쓰시든 새로 만드시든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이 간단하게 드래그 앤 드롭을 하시면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저는 날릴게요. 이전에 추가를 해서 그래서 요 놈을 멱살을 붙잡고 .jsp 파일을 자 여러분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열어보시면 뭐 폴더 안에 src 아마 소스 파일의 약자겠죠. 메인 그 다음에 웹 앱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안에 이제 뭐 .html 파일이니 .jsp 파일이니 몇 개가 지금 들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요 웹 앱이라는 폴더를 일단 찾으신 다음에 src의 메인의 웹 앱 찾으신 다음에 요 놈을 드래그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시면 이 프로젝트에 복사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대로 OK를 누르시면 제가 작성해 놓은 .jsp 파일을 여러분의 이클립스에 있는 여러분의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에 추가를 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간단하게 추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으니까 일단 요거를 지금 진행을 해둡시다. 잘 안 되는 친구는 저한테 지금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 했는지 기억납니까? 영상 보고 온 사람. 아무튼 지난 시간에 뭐 했냐면 이런저런 것들 했어요. 지금 저만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뭐 했냐면 이런 느낌의 간단한 더하기 빼기 등등 숫자 계산을 할 수 있는 웹 서비스를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웹 동네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데이터들을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다루는 모든 데이터들을 글자들로서 다룬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풋 요소의 사용자가 아무리 숫자 35, 35살 같은 느낌으로 입력을 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인풋 요소의 밸류 속성은 3, 5, 두 글자짜리 글자들로 간주를 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인풋 태그 2개를 우리가 적어놔서 인풋 요소 2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양쪽 다 사용자는 숫자를 입력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었고 지금 7 더하기 11 하면 계산하기 버튼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덧셈 결과에 해당하는 7 더하기 11 숫자 덧셈의 결과에 해당하는 18이라는 숫자를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두 글자를 사용자한테 보여주도록 코드를 작성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글자들에 적혀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그에 따르는 적절한 숫자 값을 만들기 위한 수식을 적을 수가 있어야 됐어요. 일단 가능하고 그걸 웹 브라우저가 직접 하도록 시킬 수도 있고 또는 웹 서버,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바 범주 안에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해서 두 가지 방법을 같이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동네에서는 그냥 넘버라는 형식이 존재해요. 넘버 한 다음에 점 찍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자바로 치면 더블 형식을 쓰고 있긴 한데 아무튼 parseInt라는 함수 비슷한 코드 덩어리가 있고 그걸 쓰시면 엔간하면 여러분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바 동네는 그 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으니까 인티저 형식, 더블 형식에 해당하는 레퍼런스 형식 이름들이 마련되어 있고 거기다 점 찍으면 각각 parseInt, parseDouble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까지 지난 시간에 진행했고 이게 이제 우리 수업의 후반부쯤에 여러분 큰 과제 하는데 접목할 수 있을 만한 지금 막 여러 가지 목표들 중에 숫자 다루는 목표들 있잖아요. 뭐 몸무게를 입력하면 살 좀 빼셔야겠는데요. 라든가 그런 적절한 답변을 내리는 수준이 아닌 조금 더 복잡한 그 몸무게가 얼마고 키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서로 다른 각각의 사용자에게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웹 서비스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타이밍에 쓰실 수 있는 웹 동네는 기본적으로 글자들을 다루지만 내가 지금 숫자랑 관련된 뭔가를 해야 될 때 여러분이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 당시에 살펴봤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억납니까 이거?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사실 은근슬쩍 들어가 있기는 했어요. 자, 웹페이지는 여러 HTML 요소들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어요. 어떤 웹페이지 문서 안에는 HTML 요소들이 여러 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요소 안에 어떤 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등등등과 관련한 것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면 꼭 서버가 나한테 보내주는
응답에 적혀 있는 HTML 태그만 가지고 HTML 요소를 만드는 게 아니라 웹브라우저가 읽고 그대로 작업을 수행해주는 자바스크립트 내용물 안에서 이미의 새로운 HTML 요소를 만들어서 그 친구의 속성을 지정하고 그 친구를 어디다가 보여줄 거냐, 이 문서의 몸통에 바로 집어넣을 거냐, 아니면 다른 요소의 하위 요소로 집어넣을 거냐 같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일련의 방법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긴 지금 사용자가 매번 버튼 누를 때마다 글자들을 보여주기 위한 글자 덩어리 하나를 만들어서 뒤에다가 붙이기는 했는데, 여러분이 원한다면 여기서 이제 분기 흐름, 반복 흐름을 얼마든지 집어넣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버튼을 한 번 눌렀는데 새로운 요소를 3개를 추가한다거나 3개, 4개, 5개 추가한다거나, 아니면 어쩔 때는 추가하고 어쩔 때는 추가하지 않거나 와 같은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거는 여기 내용을 적당히 복붙해서 쓰시면 그럭저럭 직관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니까 여러분이 얼마든지 납득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일단 해두고 오늘 내용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지금 이거 내 프로젝트에 요 예시.jsp 아직 못 집어넣은 사람 있나요? 손 들어 봅시다. 시간 더 필요하다. 자, 일단 잘 집어넣으셨다면 다짜고짜 컨트롤 F11 눌렀을 때 이제 서버 켜지고 이런 느낌의 페이지가 여러분 눈에 보이면 일단은 성공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공대 사람한테 디자인을 맡기면 이런 결과를 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뭔가 인풋 비슷한 입력할 수 있는 요소들이 몇 개 보이는 것 같고요. 사용자 이름 입력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록할 내용, 여긴 지금 보니까 오른쪽 아래에 이렇게 뭔가 나 좀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같은 느낌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뭐 익히 알고 있듯이 이건 사용자가 이제 자유롭게 조절하실 수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한 줄만 적는 게 아니라 여러 줄 적고 싶다라면 얼마든지 적으실 수도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친구입니다. 그 밑에 있는 친구는 일단 읽기 전용으로 해놨고요. 그래서 버튼 하나 있고 지금 기록 아직 아무것도 없음 해갖고 네모칸 쳐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일단 요게 보이시면 성공입니다. 안 보인다? 손들어 봅시다. 지금 일단은 페이지를 살짝 돌아가 볼게요. 슬라이드로 돌아와 봤어요. 자, 요번에 이제 드디어 아마도 우리 수업의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긴 한데, 요 제이슨이라는 친구를 써서 여러분이 여러 값들, 숫자 3개든 5개든 아니면 그 숫자들이 몇 개 모여있는 덩어리든 등등을 한 덩어리로 모아둔 다음에 걔를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글자들, 스트링 형식 비슷한 느낌이 되겠죠? 글자들로 모아서 요청으로 보낸다든가, 그렇게 들어온 글자들을 토대로 다시 원본 데이터를 만들어낸다든가와 같이 다루는 방안을 같이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웹브라우저에서 보이듯이 사용자한테 작성자명이랑 단어 목록을 입력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작성자명 사실 뒤에서 쓰진 않을 거긴 하지만 아무거나 글자들 하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어 목록 같은 경우는 내가 단어 3개 입력하고 싶다, 사용자가. 그러면 엔터 쳐가면서 각각을 서로 다른 줄에 입력을 할 수도 있도록 텍스트 에어리어라는 태그를 우리가 사용을 해볼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버튼 하나를 마련을 해놨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지금 사용자가 입력한 그 각각의 요소에다 입력한 글자들 내지는 여러 줄에 걸친 글자들을 한데 모아서 하나의 스트링으로, 하나의 글자들로 해서 제이슨 글자들로 해서 요청에 담아갖고 보낼 겁니다. 그럼 이제 서버가 그 요청에 들어있는 글자들을 토대로 이번에 사용자가 요런 단어들을 추가했구나. 그래서 자신만의 글자 목록에 세이브를 해두고 응답을 보낼 때 그런 현재까지 등록해둔 글자들 목록이 사용자의 웹페이지에 보이도록 응답을 구성해서 다시 보낼 예정이에요. 그래서 뭐 인풋 태그 한 번 더 써볼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런 작업을 우리가 이전에는 .java 파일, result sublet이니 이런 직접 자바 코드를 적어가면서 진행했는데, 여기서는 .jsp 파일 하나를 가지고 그 안에 지금 기본적으로는 눈으로 보기에 HTML 태그들이 여기저기 적혀 있는 그런 구성 안에서
요 부분에 내 지금 자바 코드, 요런 특이한 자바 코드 필요해. 요런 추가적인 목표 달성을 해야 돼. 와 같은 식으로 .jsp 파일 중간중간에 자바 코드를 우겨 넣을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걔네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사용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뒤에는 이제 정리 슬라이드 있고, 아이고 축제도 끝났고 시험은 다음 주고 우리 큰 과제 마감은 다다음 주 수요일이고, 다다음 주 수요일은 아니죠. 금요일인가 그렇죠. 추가 마감이 일요일까지인가로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코드 한번 봅시다. 좀 보면 뭐 그럴싸한 것 같고, 일단 헤드 내용물은 조금 이따 보고 바디를 먼저 한번 구경해 봅시다. 몸통 보면 제가 이거 지금 파란색으로 주석 비슷하게 지금 돼 있잖아요. 여러분이 HTML 동네에서 주석을 적고 싶을 때는 이런 느낌으로 꺽쇠 열고 닫고 그 사이에 느낌표 빼기 빼기로 스타트하고 빼기 빼기 꺽쇠로 끝을 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런 느낌으로 좀 주석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지금 외관 구성, 여러분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그대로의 외관을 구성을 해둔 셈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건 각각 지금 레이블이고요. 지금 레이블 누를 때마다 실제로 그 레이블의 for 속성으로 지정해 놓은 그 인풋 태그, 그 텍스트 에어리어 태그를 누른 셈 쳐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레이블 잘 지정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ID 유저네임이랑 워드즈 해가지고 지금 잘 마련해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저네임, 사용자 이름은 지금 평소처럼 그냥 노멀 버전 인풋 태그를 적어서 목표를 달성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엔터키 한번 중간에 쳐줬고요. 그 다음에 자 지금 단어, 그러니까 기록할 내용 단어들은 사용자가 원한다면 여러 개를 적을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인풋 태그는 그걸 지원을 하지 않는데 요 텍스트 에어리어라는 친구를 쓰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ID 일단 지정해 놨고요. 그 다음에 rows랑 columns, cols라고 아마 적을 거예요.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이 친구의 기본적인 높이랑 너비를 미리 지정을 해두는 것 역시나 가능은 합니다. 일단 저는 지금 10줄짜리로 마련해 놨고, 그래서 세로 고침했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딱 10줄 입력하면 꽉 채울 수 있을 법한 정도의 크기로 요 텍스트 에어리어 요소를 만들어서 우리의 웹브라우저가 사용자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용자가 지금 당장은 원한다면 늘리거나 줄이는 것도 가능해요. 줄인다면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크롤 바가 생기게 되겠죠. 아무튼 이 정도까지는 요즘 웹브라우저가 다 해줍니다. 엄청 똑똑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인 외관은 이렇게 구성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이제 폼 태그를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버튼 누를 때마다 요청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버튼은 지금 보내기 버튼, submit 버튼으로 지금 지정해 놨어요. 그 다음에 이 폼은 결과적으로 wp14 예시.jsp, 다시 말하면 다시 한번 이 동일한 웹페이지를 보여주도록 지금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내기 버튼 누르시면 똑같은 페이지가 다시 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용도로 지금 작성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물론 맨 땅에 스타트하는 거랑 요 보내기 버튼을 눌러서 스타트하는 거랑은 조금 다르게 웹서버에서 보내주는 게 가능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새로운 요청을 보낼 건데 그 요청 안에 무슨 데이터를 집어넣고 보낼 거냐, 달리 말하면 이 폼 태그 안에 무슨 인풋 태그를 적어 놓냐로 구성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인풋 태그 하나랑 버튼 태그 하나가 있는데 사실 지금 폼 요소는 버튼 하나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글자 하나 입력할 수 있는 건 지금 폼 안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사용자 눈에는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친구의 지금 이 인풋 태그의 타입 속성은 히든, 숨겨둠과 같은 느낌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일단 이 친구의 ID, 자바스크립트에서 구분해 가면서 지칭할 ID는 JSON으로 해놨고, 이 친구의 name, 이 친구의 밸류 속성을 요청으로 보낼 때 일종의 변수명을 뭘로 할 거냐, 역시나 JSON 4글자로 지금 지정을 해둔 상태예요. 일단 요거 하나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한번 해보세요. 사용자 이름 대충 적고 기록할 내용 대충 적고 보내기 버튼 눌러보시면 실제로 지금 물음표하고 JSON은
어쩌고저쩌고 엄청 복잡한 길다란 코드 비슷한 거를 지금 뒤에다가 나열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미리 지금 새로운 요청 보낼 때 제이슨 자리에 뭐를 담아서 지금 보내는 거냐, 무슨 글자들을 담아서 보내는 거냐를 바로 밑에 텍스트 에리어 요소로 여러분이 바로 다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마련을 해놨습니다. 자, 이건 지금 한번 해봅시다. 사용자 이름 마스터 2 정도로 해주시고요. 기록할 내용 1, 2, 3, 3개 정도 적고 보내기 버튼 눌러보시면 뭔가 지금 중괄호, 콜론, 대괄호 이런 표현이 있긴 한데 여러분 지금 봤을 때 그럭저럭 유저네임은 마스터 2로 해놨고 그리고 워드즈는 1, 2, 3으로 해놨나 보다. 1, 2, 3 3개로 지금 구성되어 있구나 라고 여러분이 지금 눈으로 얼마든지 따라서 읽을 정도의 느낌으로 지금 요청을 보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요 주소창에는 %7b 복잡하게 이렇게 적혀 있는데 사실은 그 내용이 요거랑 동등한 내용을 지금 요청으로 보내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건 그거고 그래서 지금 아래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은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 밑에는 지금 테이블 태그를 지금 적어봤어요. 여러분 테이블 써본 적 있죠? 한글 같은 거 쓰죠? 워드나 한글 같은 데서 표 만들 수 있잖아요. 표 만드는 때 이제 줄 몇 개 할 거냐, 칸 몇 개 할 거냐 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줄 글자들을 굵은 글씨로 한다든가 그 친구가 이제 각각 열별로 제목이 되는 거죠. 단가, 수량 그런 거 적을 수 있잖아요. 맨 윗줄에다가 그 다음에 맨 아랫줄에다가 이제 소개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 맨 오른쪽 아래 이제 합계가 들어가겠죠. 와 같이 여러분이 표를 구성하는 게 가능할 건데 자 HTML 동네에서도 여러분이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테이블 태그를 적을 수 있도록 구성해 놨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테이블 태그가 있고 요건 같이 한번 자동 완성을 당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67줄 근처 보시면 테이블 여는 태그가 있는데 그 밑에 적당히 엔터키를 치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한번 눌러 보시면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적을 수 있을 법한 HTML 태그 목록이 튀어나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T-head라고 있고 T-body라고 있고 T-foot이라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TML 동네에서는 일단은 어떤 표를 새로 그린다 할 때 첫 줄을 어떻게 그릴 거냐, 헤더에 해당하는 첫 줄을 어떻게 그릴 거냐 따로 정할 수 있고 그 표의 몸통 따로 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표의 가장 아랫줄을 어떻게 할 거냐를 따로 정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미리 적어둔 표는 머리통은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몸통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거미 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 T-head 태그 내용물로 지금 TR이랑 TH가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테이블은 여러분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 같은 느낌으로 적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TR 태그는 테이블 row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한 줄을 내가 구성하고 싶다라면 어떤 표의 한 줄을 구성하고 싶다라면 그 내용물을 하나의 TR 태그 안에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 테이블의 첫 줄은 머리통은 한 줄로 돼 있고 그 한 줄은 지금 한 칸으로 돼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헤드의 한 줄을 TR 태그로 적을 수 있고 그 친구의 헤더의 한 칸을 TH 태그로 내용을 적어가면서 구성할 수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기록 콜론 해가지고 글자들을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웹 브라우저 보시면 지금 기록 콜론 아직 아무것도 없음 이라고 표현하도록 제가 적어놨는데 이 기록 콜론 부분은 아직 아무것도 없음이랑 다른 색깔 그 다음에 살짝 보면 굵은 글씨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머리통은 이렇게 끝나요. 한 줄로 끝이 납니다. 보통은. 그럼 이제 이 표의 몸통은 여러분이 일단 원한다면 여러 줄로 구성할 수도 있어요. 각각의 줄을 여러 칸으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지금 적혀 있는 건 한 줄에 한 칸짜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TR 태그 적어놨고요. 이 친구 몸통은 한 줄짜리야. TR 태그 하나만 적어놓은 거고요. 그 첫 번째 줄은 TD, 테이블 데이터의 약자랍니다. 요즘 오타가 또 났는데 TD는이에요.
그래서 저 한 줄의 가장 왼쪽 데이터는 요겁니다 라고 여러분 내용물차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TD가 2개 있다? 그러면 2칸짜리 표가 되는 거예요. 와 같이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내용물 결과적으로는 하나밖에 없는 거고 그 하나가 노말 글씨체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밑엔 내용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 현재 우리 목표는 사용자가 뭔가 위에다가 단어들 엔터 쳐가면서 적고 보내기 버튼 누를 때마다 서버에 그 단어들을 기록을 해둘 거예요. 세이브를 해둘 겁니다. 저장을 해둘 거예요. 그 다음에 동일한 페이지를 다시 한번 응답으로 보여줄 건데 지금 서버에 담겨있는 단어들을 요 표의 내용물로 차근차근 나열을 해서 보여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정도 얘기했으니까 살짝 헤드 태그를 내용물을 구경해보고 실습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우리 이전에 써봤던 그 스타일 태그를 지금 적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억나나요? 스타일 태그 내용물 적을 때 여러분이 그냥 글자들을 적고 스타트하고 중괄호 열고 닫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한다면 이 웹페이지의 모든, 여기 같은 경우는 모든 테이블 요소들에 이 스타일을 적용하겠다.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겠다라는 뜻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점하고 아이디를 적거나 등등 내가 원하는 특정 요소만 내가 원하는 잠깐 아이디가 아니지 아무튼 간에 내가 원하는 특정 클래스 속성 지정되어 있는 친구들이랑만 요 스타일을 지정하겠다와 같이 커스터마이즈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 예쁘게 할 건 아니기 때문에 모든 테이블들은 지금 경계선을 1픽셀로 잡고 그 경계선의 스타일은 그냥 일반 선으로 지정하겠다와 같이 해둔 셈이에요. 그래서 표를 둘러싸는 네모 하나가 지금 화면에 표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이 테이블의 머리통에 해당하는 내용물은 파란색으로 보여주겠다 하고 스타일을 지정해 놨어요. 그래서 지금 첫 줄은 파란색으로 보여주고 있고 테이블 전체를 감싸는 외곽선이라 부르죠. 이 테이블의 외곽선을 지금 지정해 줬다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외곽선 말고 안에 각각 줄별로 구분하는 선을 지정한다든가 하는 것도 가능은 해요. 아무튼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 밑에 스크립트 태그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면 타스크라는 이 웹페이지 작업이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펑션 어쩌고 해서 지금 코드 덩어리 하나를 마련해 놨고 이 타스크는 언제 호출되냐면 이 폼 태그의 on submit 속성으로 저 친구에 대한 호출식이 지금 지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지금 여러분 웹페이지 동작하는 거 잘 보면 위 인풋 태그랑 텍스트 에어리어 요소에다가 뭔가를 막 집어넣고 사용자가 적어놓고 보내기 버튼을 눌렀을 때 명백하게 요청 보낼 때 제이슨은 뭐뭐뭐 어쩌고 저쩌고 막 복잡한 글자들이 담겨있는 채로 요청을 보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 폼 태그 안에 네임이 제이슨으로 지정되어 있는 인풋 태그가 있는 건 맞거든요. 그렇긴 한데 사용자가 직접 저 인풋 태그, 저 인풋 요소의 밸류 속성으로 그 복잡한 중괄호, 대괄호 섞여 있는 그거를 적은 거는 아니에요. 그거를 웹 브라우저가 사용자 대신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언제 해주고 있냐? 요 보내기 버튼을 눌렀을 때 조금 더 정밀하게는 이 폼을 가지고 새로운 요청을 보내기 직전에 해당 작업을 수행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폼 태그 마련해두고 마지막에 보내기 직전에 요청을 마지막으로 검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요청에 들어갈 데이터를 내가 직접 구성한다거나 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싶을 때는 온클릭 막 그런 거 말고 요 온서브밋이라는 친구를 쓰시면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타스크라는 친구 내용물로서는 이제 요 인풋 요소 네임을 제이슨으로 지정해 놓은 아이디를 제이슨으로 지정해 놓은 그 요소의 밸류 속성을 저 복잡한 중괄호 대괄호 표현으로 지정한다와 같은 코드가 적혀 있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생각해 둔 채로 이 내용을 한번 구경해 봅시다. 여러분 자바 동네에서 로컬 변수 선언 적을 때랑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데이터들을 다루기 위한 새로운 이름 얼마든지 도입해서 쓸 수 있어요. 뭐 이미 구경해 본 적 있죠. let이라는 친구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큐먼트.요 문서에 있는 요 문서를 구성하고 있는 아이디가 워드즈인 요소 하나를 들고 와요. 그러면 텍스트 에어리어가 튀어나올 겁니다. 그 친구의 밸류 속성을 일단 워드즈에 담고 스타트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표현을 지금 살짝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텍스트는 중괄호 열고 닫고 돼 있고 이 중괄호는 지금 가운데 컴마 하나로 지금 나뉘어 있는 위아래 두 표현으로 내용물을 구성해 둔 상태입니다. 텍스트는 중괄호 열고 닫고 두 개짜리 두 덩어리가 들어있는 친구다와 같이 적어 놓은 셈이에요. 그리고 그 덩어리 각각은 콜론을 사이에 두고 왼쪽이랑 오른쪽에 수식을 하나씩 적어 놓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엔 지금 각각 유저네임은 워드즈는 같은 느낌으로 돼 있고 오른쪽에는 지금 그 아이디가 유저네임인 인풋 요소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화면 맨 위에 보이는 그 친구의 밸류 속성을 콜론 뒤에다 적어 놓은 셈이고 이 친구는 지금 words.split 해가지고 스플릿이 무슨 뜻입니까? 아무튼 스플릿은 일종의 나누는 거예요. 한 덩어리 이렇게 짠뜩이 있는 건데 특정 기준에 따라서 그 한 덩어리를 여러 덩어리들의 나열로 나누고자 할 때 컴퓨터 동네에서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아무튼 지금 워드즈는 여기 적혀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1 엔터, 2 엔터, 3 같은 느낌으로 적혀 있었다 치면 그 1 엔터, 2 엔터, 3이 이 친구의 밸류 속성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들고 와서 점 스플릿 해가지고 방금 전 표현 그대로 진행을 하면 1 하나짜리, 2 하나짜리, 3 하나짜리의 나열로 일종의 배열 같은 느낌으로 뽑아줍니다. 그래서 그걸 결과적으로 워드즈에 대해서 지금 담고 있다라고 여러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렵잖아요. 요거는 일단 이런 표현이 이제 여러분이 새로운 제이슨 덩어리 하나를 만들기 위한 자바스크립트에서 만들기 위한 표현입니다. 요거는 지금 보기에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 좀 더 다양한 예시를 한번 구경해 볼게요. 다행스럽게도 제이슨 쓰는 방법이랑 파이썬 동네에서 쓰는 방법이랑 비슷해서 자 예를 들어서 1은 1, 2는 마스터 2 이름 없음 같은 느낌으로 표현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중괄호 열고 닫고 해서 구성한다면 여러분은 몇 개를 담을 거냐 중간중간 컴마를 찍어가면서 1이라는 표제어에 대해서 걔에 대한 값을 마스터 2로 2에 대해서는 이름 없음으로 지정하겠어와 같이 적는 게 가능해요. 여기서는 지금 유저네임에 대해서 저 인풋 요소의 밸류 속성 워드즈에 대해서 그 엔터키 쳐서 구성해둔 단어들을 잘게 쪼갠 그 목록을 담은 셈이 됩니다. 아무튼 이게 가능하고 텍스트 엔터 치면 실제로 저것들이 담겨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원한다면 내가 지금 1이랍시고 뭘 담아놨지? 같은 것들을 골라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엔터 치면 여러분 상식선에서 유추할 수 있는 그대로 마스터 2가 튀어나올 거예요. 2를 했다면 이름 없음이 튀어나올 겁니다.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래요. 그 다음에 이미 여러분 다른 곳에서도 구경해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대괄호 표현은 보통 이런 느낌으로 씁니다. 여긴 지금 1에 대해서는 이거다 2에 대해서는 요거다 어떤 표제어에 대해서 걔에 해당하는 값은 뭐다와 같이 지정하는 셈이라면 대괄호 표현은 보통은 그런 표제어 같은 개념을 쓰지 않고 단순히 값들을 나열해서 적는 게 가능합니다. 이미 이제 넘버스는 1, 2, 3 들어있는 거고 자 그러면 내가 이 상황에서 지금 1, 2, 3 들어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내가 지금 2를 꺼내서 써야 된다. 근데 저 2에 대한 일종의 표제어라든가 그런 개념이 없는 동네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럴 때는 이제 순서를 씁니다. 0번째 거 하면 1이 나오고
1번째 거 하면 2 나오고 여러분 어레이 리스트 쓸 때랑 비슷한 느낌, 배열 쓸 때랑 비슷한 느낌으로 순서 개념을 써서 줄줄이 나열되어 있는 것들 중에 하나를 뽑아서 쓸 수 있어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원래 이 표제어 2에 대한 값은 이름 없음 글자들 한 덩어리였는데 걷다가 이 숫자 3개의 나열을 담는 게 가능합니다. 이제 텍스트는 하면 이런 느낌으로 표제어 1 하면 그냥 스트링 값 하나 글자들 하나가 튀어나오는 거고 표제어 2 하면 뜬금없이 나열되어 있는 덩어리 하나가 튀어나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코드에서는 사용자 이름 1, 2, 3 해놨다면 그에 해당하는 제이슨 표현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적는 게 가능합니다. 유저네임은 마스터2고요. 워드즈는 총 3개 단어가 담겨 있습니다와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요 글자들을 요청으로서 보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코드를 볼게요. 자, 여러분 자바스크립트 동네에서 뭔가 다양한 데이터들 모아서 다루고 싶다라면 이런 식으로 적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중괄호를 쓰실 수 있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직접 대괄호를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저만 할게요. 와 같이 적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건 그거고 우리의 목표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텍스트에는 제이슨 형식이라 칩시다. 제이슨 형식 일종의 인스턴스 하나가 담겨 있는 셈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얘를 가지고 요청을 보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청은 글자들입니다. 따라서 이 제이슨 덩어리, 이 제이슨 인스턴스에 해당하는 글자들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보내는 건 어떻게 할 거냐? 요 인풋 요소의 밸류 속성으로 지정을 해두기만 한다면 이게 지금 폼 태그 내용물 되어 있고 지금 사용자가 버튼 이미 눌렀으니까 알아서 사용자한테 요청으로 보내지게 될 거예요. 따라서 저 제이슨으로 지금 아이디 지정되어 있는 그 인풋 태그 비록 사용자 눈엔 보이지 않긴 하지만 그거 들고 와서 걔의 밸류 속성을 제이슨 덩어리를 가지고 글자들을 만든다와 같은 느낌으로 미리 마련되어 있는 코드를 실행해서 달성하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stringify 뭔가 좀 스트링으로 만든다 같은 표현이죠. qualify, nullify 등등 ify 같은 표현 몇 번 본 적 있잖아요. 자, 요걸 가지고 지금 제이슨 덩어리 하나, 지금 유저네임이랍시고 글자들, 그다음에 워드즈랍시고 글자들의 나열이 담겨 있는 제이슨 덩어리 하나를 걔에 대한 글자 표현으로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인풋 태그의 밸류 속성, 글자들 담아야 되는 거죠. 걷다가 담아둔다까지가 이 폼 요소, 이 양식이 요 새로운 요청을 보내기 직전에 해야 되는 작업이다라고 정해둔 셈이에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인풋 요소 하나만 가지고 다양한 데이터들을 한데 묶어서 서버에 보내도록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코드상으로는 그렇게 지금 서버한테 보내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복붙해갖고 보여주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를 해놨어요. 자, 여기까지 납득이 됩니까? 자, 일단 이 정도까지 일단 해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실습에 들어가 봅시다.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웹 서버 입장이에요. 웹 서버 입장에서는 내 손에 지금 요청으로 날라온 내 손에 지금 여기 보이는 느낌의 글자들이 담겨 있는 상태입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나는 다시 한번 지금 저 사람 사용자명으로 마스터2라고 입력했고 단어는 총 3개를 입력했는데 각각 1, 2, 3 한 글자짜리구나 라는 걸 파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걸 포함해서 그런 좀 더 구체적인 작업을 어떻게 여러분이 .jsp 파일 적을 때 웹서버가 이거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적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게 지금 주석으로 표시되어 있는 3번입니다. 스크롤 내려보시면 요걸 이제 같이 진행할 예정이에요. 자, 여러분 이건 복습입니다. 자, 우리가 백날 .jsp 파일 HTML스럽게 적어놨다 하더라도 여러분 컨트롤 F11 누르면 기본적으로 우리 이클립스 뒤에 있는 누군가가 이 .jsp 파일에 걸맞는 .java 파일을 만들어 두고 그걸 최종적으로 우리 아파치 톰캣 웹 서버에
탑재를 해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직접 구경은 안 해봤고 제가 보여드리기만 했는데 일단 이건 사실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jsp 파일 내용물을 적어둔다라는 건 여기 적혀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응답을 해줬으면 좋겠다. 와 같은 느낌으로 적어두는 셈이 돼요. 오케이? 이전까지는 이 응답은 이런 HTML 태그들 들어있으면 좋겠네와 같이 매우 HTML스럽게만 적어둔 상태였는데 근데 이 .jsp 파일을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서블릿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감안해서 여러분은 이 .jsp 파일 곳곳에 이 타이밍에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네와 같이 자바 코드를 심어두는 게 가능합니다. 그걸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자, 우린 지금 두 번째 요청에 대한 응답을 하기 위한 이 서블릿의 요소를 추가를 하는 셈이에요. 이 서블릿의 내용물을 추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걸 감안해서 생각해 봅시다. 지금 웹서버가 해야 되는 일은 사용자가 지금 단어 3개 골라갖고 지금 뭐 제이슨이고 나발이고 실어갖고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걸 나는 서버에다 기록을 해둬야 됩니다. 단어 목록 해가지고 유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응답할 때마다 현재 단어 목록 까서 거기 적혀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은 딱 2줄로 돼 있는 테이블에 내용물을 채워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5개만 5개, 3개 또 입력하면 8개, 12개 이런 식으로 응답을 보낼 때 그 서블릿에 담겨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응답을 새로 구성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여러분 데이터 다룰 때 가장 먼저 보통 선언을 적게 되겠죠. 그걸 어떻게 적나를 먼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린 지금 이 서블릿에는 단어들을 담을 이름이 필요해요. 오케이? 그리고 그 단어들은 요청을 보낼 때마다 비웠다 새로 만들었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웹 서비스가 지속되는 동안 계속 들고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3개 주고 그 다음에 5개 줬다면 그 시점에는 이제 응답으로 8개 단어가 담겨있는 웹페이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 3-1번 봅시다. 이 서블릿 자체에다가 단어들을 담아두기 위한 그러면 이제 non-static field가 되겠죠. array list 형식 non-static field 선언을 어떻게 .jsp 파일에다 적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 .jsp 파일을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서블릿을 만들 거예요. .java 파일을 만들 겁니다. 우리 목표는 그 서블릿 형식 소속 새로운 non-static field 선언을 적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괜찮아요? .java 파일 있고 클래스 정의 하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 부 get이니 뭐니 그런 식으로 요청에 대한 응답을 실질적으로 계산하는 그런 느낌의 메서드 정의가 중간에 하나 적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새로운 선언을 하나를 적는 건데 걔는 그 메서드 정의 안에다 적는 게 아니라 그 메서드 정의 바깥 그 클래스 정의 바로 안쪽에다 적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고 싶을 때 여러분은 일단 스크롤 조금 올려서 대충 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밑에 적당히 엔터키를 치고 여기다가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뭘 적냐면 일단 꺽쇠를 여시고 그 다음에 Shift 5 하면 나오는 퍼센트 기호를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Shift 1 하면 나오는 느낌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뭔 짓을 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jsp 파일 적을 때 이렇게 꺽쇠 퍼센트 느낌표로 스타트하고 퍼센트 닫는 꺽쇠로 닫는 이런 태그 비슷한 뭔가를 적으시는 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원래 적으려고 했던 그 non-static field 선언을 적는 게 가능합니다. 지금 우린 뭘 해야 되냐? array list를 적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동 완성될 겁니다. 그래서 늘 봐왔던 그런 느낌의 자동 완성 메뉴가 튀어나올 거고 그래서 array list 골라주시고 엔터키 치시고 그 다음 꺽쇠 연 다음에 스트링 형식 이거는 java.lang 소속이니까 굳이 자동 완성 안 당하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 형식, 스트링 담는 array list 형식, words는 new, 컨트롤 스페이스. 이건 또 안 해주네, 치사한 놈들. 옆에 왼쪽에 적혀 있는 거 그대로 복붙해 와서 가로 열고 닫고 세미콜론 하시면 non-static field 선언 구성이 끝이 나게 될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지금 뭔가 어레이 리스트 자동 완성 당할 때 위에 한 줄이 추가되긴 했는데 뭐 늘 그래왔듯이 저 임포트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자동 완성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진행하시면 문제없이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자 이렇게 적혀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요 아웃라인을 보시면 우리 지금 적어놓은 내용을 JSP 데클러레이션 선언이라는 느낌으로 지금 이클립스가 간주를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꺽쇠 퍼센트 해가지고 구성해 놓는 내용은 얘가 지금 HTML 표준을 준수하는 HTML 태그가 아니라 이게 지금 .jsp 파일이니까 우리 이클립스 뒤에 있는 친구들이 얼마든지 납득할 수 있는 자바 동네에서 쓰기 위한 특별한 요소다라고, 특별한 표현이다라고 지금 간주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지금 퍼센트 느낌표하고 시작하는 건 여러분이 필드 선언을 적거나 하고 싶을 때 적을 수 있는 친구예요. 아무튼 잘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서블릿에 새로운 필드 하나를 추가해 두는 셈이에요. 걷다 지금 새로운 인스턴스 하나 즉석에서 만들어서 담아놓고 스타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단어들을 담기 위한 새로운 데이터 이름을 도입을 해둔 상태예요. 우린 나중에 words.add를 하거나 words.get을 하거나 아니면 이상하게 생긴 포문을 써서 하나하나씩 꺼내온다든가를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슨 작업을 해야 되냐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적어볼게요. 그래서 3-1은 지금 끝났고 3-2 부분을 이제 시작을 해봅시다. 요 WP14 예시 서블릿이 새로운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때그때 다른 응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일단 요청에 뭔가 제이슨으로 구성해둔 제이슨 표준을 만족하는 글자들 한 덩어리가 담겨 있는 상태고 그거를 들고 와서 단어 목록에 추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그 지금 단어들, 단어 목록에 들어있는 단어들을 이번 응답할 때 테이블에 한 줄 한 줄로 추가를 해서 다시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거를 각각 나눠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걸 먼저 해봅시다. 아까 전에는 우리가 필드 선언을 했는데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 막 do, get, in이 뭐 handle이니 그런 메서드 정의 우리 몇 번 구경해 본 적이 있잖아요. 서블릿에도 당연히 이 WP14 서블릿에도 당연히 그런 느낌의 메서드 정의가 있습니다. 요번 요청에 대해서 이런 작업을 수행해야 된다와 같은 L4G 할 때랑 비슷하게 메서드 정의 내용물을 적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래서 그 메서드 정의 안에다가도 여러분이 원한다면 선언을 적는 게 가능합니다. 물론 거기는 문장도 적을 수 있고 문장이 포함되는 수식을 적으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정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요 다시 위로 올라오셔서 적당히 아마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인 것 같으니까 여기쯤에 적당히 꺽쇠하고 퍼센트까지만 적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여기다가 선언 내지는 자바 문장을 적으실 수가 있어요. 여기다 적어두는 내용은 그 두 개 비슷한 느낌의 메서드 정의 내용물로서 추가가 됩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사용자가 지금 요청으로 제이슨이란 이름으로 뭔가 길다란 글자들을 보내왔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의 스트링 형식 로컬 변수에다 담아두고 스타트를 하기 위한 선언을 적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스트링 형식 새로운 로컬 변수 이름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제이슨 정도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do get이니 handle이니 메서드 정의 첫 줄이 보이지는 않기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시면 그럭저럭 여러분이 알아먹고 써볼 수 있을 법한 이런저런 로컬 이름들을 뒤에서 알아서 마련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들 중에 다행히도 위퀘스트라는 이름이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이전에 써본 적 있듯이 위퀘스트 한 다음에 점 찍으면 이번에 사용자가 요청했다가 동봉시켜갖고 보낸 글자들 중에 하나를 뽑아서 쓸 수 있어요. 어떻게 뽑아서 쓰면 되냐? get 파라미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네임 속성을 지정해주면 되는 거죠. 우린 지금 제이슨이라는 네임으로 요청에 실어서 보내고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적으시면 됩니다. 좋습니까?
자, 위에 적혀 있는 건 얘는 필드 선언이에요. 요 아래 적혀 있는 건 지금 로컬 변수 선언을 한 셈입니다. 그 차이는 얘네들 요 코드 덩어리 적을 때 퍼센트 느낌표로 스타트했냐 그냥 퍼센트로 스타트했냐 차이가 있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 아웃라인 보실 때도 위에 있는 애는 선언입니다. 밑에 있는 애는 스크립트렛이라고 지금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이클립스도 이 두 가지 버전을 서로 다르게 구분해서 간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의 서블릿은 일단 가장 먼저 요청 제이슨이라는 이름으로 보낸 그 글자들을 로컬 변수 제이슨 자리에다 담고 지금 스타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면 일단 3-2의 첫 번째 목표를 달성하는 셈입니다. 자, 여러분 큰 과제를 어떻게 진행하시든 엔간하면 여러분은 결국은 이전에 했던 거랑 동등한 느낌으로 데이터를 받아서 이미 알고 있는 데이터랑 조합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고 그게 반영된 글자들을 만들어서 응답에 실어서 보내는 데이터 택배 활동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거를 .java 파일에서도 할 수 있고요. 여러분 원한다면 .jsp 파일 적을 때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 F11 했을 때 우리 아직 사용자가 입력하거나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요 .jsp 파일에 해당하는 그 서블릿은 요청을 받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 아무 데이터도 실려있지 않은 텅텅 비어있는 요청을 받게 될 겁니다. 그때도 응답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을 때도 응답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요청에 뭔가 글자들, 단어들이 들어있다면 우리 서버가 해야 되는 목표는 그 단어들을 아까 미리 준비해둔 필드에 담겨있는 어레이 리스트에 차곡차곡 담는 작업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바 코드를 .jsp 파일에다 적기 시작할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살짝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자, 우리 손에는 저 제이슨이라는 로컬 변수 안에는 제이슨 표준을 만족하는 뭔가 길다란 글자 덩어리가 있어요. 우리는 그 글자들을 가지고 다시금 제이슨 인스턴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뭔가를 만들고 그 안에서 워드즈 표제어로 지금 들어가 있는 단어 목록, 일종의 배열 같은 걸 들고 와서 그 배열 안에 들어있는 글자들을 하나하나씩 꺼내서 우리의 어레이 리스트에 담아야 됩니다. 를 천천히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자, 적당히 이 주석 적혀 있는 거 아래에다가 다시금 꺽쇠 엔터키 친 다음에 적당히 여기쯤에다가 코드를 적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요청에 제이슨이란 이름으로 뭔가가 들어왔냐? 들어와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레이 리스트에 새로 단어를 추가하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따라서 그럴 때는 실행하지 않고 요청에 이름이 제이슨인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글자가 들어왔을 때만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분기 흐름을 한번 적어볼게요. 늘 적었듯이 if 적고, 그래서 제이슨 위에 적어놓은 로컬 변수 이름이죠. 이 널이 아니면 과 같이 분기 흐름을 구성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긴 자바 코드니까 여러분 원한다면 얼마든지 메모를 해두시는 게 가능해요. 투두 태그도 적으실 수 있을 거고요. 아무튼 자, 지금 제이슨에는 있는 글자들을 토대로 제이슨 덩어리 만들기를 해야 되고 제이슨 덩어리의 워드즈에 있는 글자들 목록 가져오기를 해야 되고 글자들 목록에 있는 하나하나를 워드즈에 추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세 가지 작업을 해야 돼요. 자, 주석은 저만 쳐도 돼요. 늦게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주석은 저만 쳐도 돼요. 자, 우리 살짝 이건 저만 위로 올라갔다 올게요.
자, 여기도 비슷해요. 지금 텍스트라는 로컬 이름 안에는 제이슨 덩어리, 제이슨 인스턴스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글자 표현을 만들어서 요청에 실어서 보낼 거예요. 그럼 요청에는 글자들이 와 있는 상태예요. 그걸 토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제이슨 인스턴스 비슷한 뭔가를 지금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당시에는 자바스크립트 동네에서는 제이슨 마치 형식 이름에다 점을 찍고 뭔가를 수행했던 것 같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여기서도 새로운 이름 하나를 도입을 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같이 한번 쳐봅시다. 대문자 JSON 대문자 P 정도까지 적고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시면 제이슨 파서라는 친구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파서가 무슨 뜻입니까?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단어? 파스. 입력은 글자들이 들어오고 그 글자들을 토대로 저 사람 지금 실제로 무슨 요소, 무슨 덩어리, 무슨 실물이 필요한 상황이구나. 와 같은 것들을 이해하는 작업을 수행해주는 친구를 보통 파서라고 불러요. 글자들을 토대로 그거의 의미를 파악을 해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제이슨 규격에 맞는 제이슨 표준을 만족하는 글자들을 입력으로 받고 그걸 토대로 제이슨 인스턴스 하나를 만들어주는 친구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형식 이름이고 새로운 파서 인스턴스 하나를 만들고 스타트를 해보도록 하죠. 누 한 다음에 왼쪽에 적혀있는 형식 이름 그대로 복붙해 오시고 괄호 열고 얘는 시작하자마자 무슨 글자들 무슨 스트링 인스턴스를 토대로 제이슨 요소를 만들 거냐 제이슨 덩어리를 만들 거냐를 정해야 됩니다. 따라서 첫 줄을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지금 제이슨 파서 자리에 빨간 줄 적혀 있는 친구들은 컨트롤 스페이스하고 엔터 쳐서 적당히 임포트스러운 뭔가를 자동 완성 당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보내는 글자들은 이런 글자들이고 이걸 토대로 본다면 이 제이슨 요소는 지금 그 표제어랑 그에 해당하는 값, 표제어랑 그거에 해당하는 값 이렇게 일종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사전과 비슷한 느낌으로 데이터를 다루는 덩어리 하나로 지금 구성되어 있어요. 그 덩어리의 유저네임 자리에는 글자들 하나가 들어있는 상태고 그 덩어리 사전 비슷한 거에 워드즈 자리에는 1, 2, 3, 3개가 담겨있는 목록 하나가 지금 들어와 있는 셈입니다. 그걸 토대로 요 뒤에 있는 이 제이슨 요소를 내용물을 꺼내오는 거를 구경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지금 한번 봅시다. 이건 저만 칠게요. 일단은 파서한 다음에 점 찍으면 뭐 이것저것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파스 어레이, 파스 오브젝트 뭐 이런 것들 지금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리인닛, 셋 어쩌고 저쩌고 복잡한 거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일단 지금 써야 되는 거는 요 파스 오브젝트라는 친구를 써야 돼요. 그 중괄호 열고 닫고로 돼 있는 친구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쓸 건데 지금 보면 자 봐봐요. 이 지금 메서드 이름이잖아요. 코드 이름이잖아요. 이 친구의 리턴 형식이 이런 복잡한 거래요. 그리고 우린 지금 이 복잡한 형식을 실제로 다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긴 한데 이거를 지금 한번 같이 한번 적어 봅시다. 그래서 자, 뭐 링크드 대문자 H 정도까지 적고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아마 목표 달성하기 위한 그 형식 튀어나올 거예요. 링크드 해시 맵이라는 친구를 골라주시고 엔터 치면 꺽쇠를 여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링, 오브젝트라고 적어주시면 일단은 형식 이름을 다 적은 셈이에요. 자, 이거는 지금 시점에 뭔지 몰라도 됩니다. 넌 나중에 뭐 자료구조론 과목이라든가 그런 데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형식이 그 중괄호 열고 닫고로 보통 표현하는 그 친구라고 보시면 돼요. 표제어가 있고 그 표제어에 해당하는 값을 다루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뭐 파람즈 정도 적당히 이름 적고 그 다음에 얘를 파서 파스 오브젝트 세미콜론 해가지고 담아주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중괄호로 보통 표현해서 쓰는 표제어 있고 걔에 해당하는 값이 담길 수 있는 덩어리 하나를 만든 셈이에요. 그리고 거긴 지금 표제어가 두 개가 있고 하나는 유저네임, 하나는 워드즈. 두 개의 표제어가 지금 그거에 해당하는 값이랑 세트로 담겨 있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기서 유저네임은 안 쓸 거예요. 워드즈에 해당하는 하나를 들고 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워드즈는 지금 걔에 대한 값으로 값 3개가 나열되어 있는 목록이 지금 담겨 있는 상태예요. 그걸 감안해서 자, 요거 이번에도 저만 칠게요. parse.get 아이고 미안해요. parse array라는 친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표제어 개념을 쓰지 않고 그냥 순서대로 나열해서 값들을 다루는 덩어리 하나를 들고 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를 최종적으로 쓸 거고 저 친구의 리턴 값의 형식은 array list 자동 완성하시고 오브젝트 해갖고 끝내시면 요게 형식이에요. 그리고 얘가 이제 워드즈는 위에 적혀있는 이름이잖아. value로 갑시다. 는 이제 params get 한 다음에 표제어가 지금 워드즈니까 이렇게 해서 받아주시면 되는데 이 친구의 리턴 형식을 복붙해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일단 목표 달성입니다. 뭔가 코드가 좀 복잡해졌는데 자 일단 얘 형식 얘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자동 완성 당해가면서 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저 파람즈 안에 들어있는 표제어가 워드즈로 지금 돼 있는 그 값을 들고 와서 걔가 사실은 목록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 리턴 형식을 이 리턴 값의 형식을 이 형식으로 간주해서 밸류즈에다 담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란 줄이 그어지긴 하지만 무시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까? 안 괜찮기 시작했을 거예요. 자, 여러분 큰 과제에서는 복붙을 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values는 일단 목록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 목록의 0번째 자리, 1번째 자리 각각 결국은 스트링 값이 담겨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그 목록 하나를 values에다 담아둔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목록에서 하나하나를 꺼내서 그거를 우리 미리 마련해둔 non-static field array 리스트에다가 추가하려는 코드를 적으면 됩니다. 이거 우리 제가 보여드린 적 있죠. for 한 다음에 오브젝트 value 콜론 values 이런 식으로 첫 줄 적을 수 있는 조금 특별한 폼은 있다라는 거 수업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까? 없을 수도 있어요. 없다면 뭐 지금 그냥 보고 진행합시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포문을 적을 때 조금 더 편하게 적을 수 이거 공창컴 때도 나왔을 걸 분명히 아니에요. 그럼 지금 보고 씁시다. 자, 우리는 지금 이 values가 목록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하나씩 꺼내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막 while문 적거나 막 for문 적거나 그렇게 복잡하게 할 수도 있는데 자바 동네에서 그걸 좀 더 편하게 적을 수 있는 방법 for문의 첫 줄을 이렇게 적는 거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values는 지금 array 리스트인데 잘은 모르겠지만 오브젝트들이 담겨 있는 array 리스트 형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values 오른쪽에 적고 콜론 오른쪽에 적고 콜론 왼쪽에다가는 values에서 하나씩 꺼내서 담아놓고 내용물을 실행하기 위한 새로운 데이터 이름에 대한 선언 비슷한 걸 적어두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적어두실 수 있을 것 같고 얘를 이제 values 안에 있는 각각의 value들에 대해서 내용물을 실행한다와 같이 읽어주시면 돼요. 파이썬을 써본 적이 있다면 파이썬의 포문이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한다면 in values 점점점 같은 느낌으로 여기는 사실은 복수형이 들어가야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values 안에 단어가 2개 있을 수도 있고 3개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만약 3개 있었다, 1, 2, 3 들어있었다라면 이 포문은 내용물을 항상 3번 실행합니다. 만약에 values 안에 내용물이 하나도 없었다, 0개 있었다라면 얘는 내용물을 0번 실행해요. 따라서 얘는 지금 반복 흐름을 구성하기 위한 반복문 됩니다. 그리고 매번 반복할 때마다 예를 들어 지금 1, 2, 3 담겨 있단 말이에요. 현재 예시상으로는. 그러면 첫 번째 반복할 때는 value에 1 담겨 있는 채로 내용물을 실행해요. 그 다음에 2 담아놓고 내용물 실행하고 3 담아서 실행하고 한 번씩 다 써봤으니까 그 다음 3 다룬 직후에는 이제 이 전체 포문의 실행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 느낌으로 간단하게 써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아무튼 우리는 저 목록 안에는 지금 스트링 값들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트링 word는 value 같은 느낌으로 괄호 열고 스트링 해서 저 친구가 스트링 형식 값이란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일단 형식에 맞춰서 담아놓고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런 웹페이지도 있고 아닌 페이지도 있는데 좀 신경 써서 사용자 친화적으로 만들었다라면 뭐 아이디 적고 비밀번호 적고 할 때 중간에 막 띄어쓰기 왼쪽 오른쪽에 띄어쓰기가 적혀 있거나 하면 알아서 적당히 무시하고 진행해 주거나 그런 서비스를 보통 제공을 하는 편이죠. 아이디 비밀번호는 그렇지 않은데 검색어 적거나 할 때 검색창에 띄어쓰기 헬로 같은 거 치면 그냥 헬로 5글자만 친 거랑 동등한 느낌으로 검색을 해주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우린 지금 단어들 하나하나를 꺼내와서 다루고 있는데 일단 그 글자들 왼쪽 오른쪽에 적혀있는 공백을 날려버린 다음에 진행하는 게 가능해요. 여러분이 그러고 싶다라면 word는 word.trim이라는 친구를 쓰시면 됩니다. 트림이 무슨 뜻입니까? 그 막 강아지라든가 양이라든가 털 깎는 거 할 때 트리밍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요 원래 들어있었던 word 스트링 인스턴스 안에 왼쪽 글자들 오른쪽 글자들을 싹 날려버린 몸통에 해당하는 글자들을 만들어서 그걸 다시 word 자리에다 담고 진행하겠다라는 뜻이 돼요. 그 다음에 혹시나 사용자가 엔터키만 치고 연타를 하고 0글자짜리 단어를 보냈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분기 흐름을 세울 수가 있을 겁니다. word.length가 0이 아니면 내지는 0보다 크면 그때 이제 비로소 우리는 words에 이 word를 추가한다와 같은 왼쪽 오른쪽 다 깎았을 때 실제 본문이 존재하는 스트링 인스턴스라면 맨 위에 지금 필드 선언해갖고 마련해둔 그 어레이 리스트, 그 단어 목록에 새로운 단어를 추가하겠다와 같이 데이터 흐름을 마련해둔 셈이에요. 여기까지 하면 일단 담는 거는 끝이 납니다. 자, 궁금한 점. 우리 지금 .jsp 파일을 보고 있긴 한데 열심히 지금 자바 if문 한 덩어리를 적은 셈이에요. 근데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java 파일에 엔간하면 메서드 정의 안에 적을 수 있었던 그 doGet 메서드 정의 안에 적을 수 있었던 그런 내용들 뭐가 됐든 간에 자유롭게 요 꺽쇠 퍼센트 꺽쇠로 구분되어 있는 저 영역 안에다가 적어두는 게 가능해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일단 이 부분이 끝이 납니다. 그럼 이제 사용자가 버튼 누를 때마다 단어 3개 추가하고 5개 추가하고 10개 추가하고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렇게 words 어레이 리스트에 담겨 있는 단어들을 이번에 응답을 할 때 웹페이지에다 실어가지고 그거에 각각에 해당하는 HTML 태그를 적어서 보내는 쪽을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금 시점에는 요 밑에 적혀있는 요 테이블 태그 보시면 지금 시점에는 아직 아무것도 없음이라고 지금 사용자한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몸통 한 줄짜리 몸통입니다. 근데 words 안에 단어가 한 개라도 있으면 저걸 보여주는 대신에 words에 있는 각각의 단어를 각각 서로 다른 표에 서로 다른 줄
테이블에다가 담아가지고 지금 응답으로 보내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지금 분기 흐름을 작성을 해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오케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원래 적혀 있었던 테이블 태그 내용은 워드즈에 아무 단어도 없을 때, 단어가 0개 있을 때는 이렇게 보내고 싶어요. 근데 워드즈에 단어가 0개보다 더 많은 경우, 0개가 아닌 경우에는 요 tr 태그, td 태그 요 부분 대신에 그 단어들이 콕콕콕콕 박혀 있는 태그를 실어서 응답으로 보내고 싶은 겁니다. 오케이? 따라서 우리는 워드즈의 크기가 0일 때만 요거가 응답이고 그렇지 않을 땐 다른 게 응답이 되도록 분기 흐름을 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지금 잘 됩니까? 아직은 테스트가 안 되는데 일단 빨간 줄 그어져 있는 친구 있나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봐드리겠습니다. 우리 빠른 퇴근을 위해 나 몸이 희생하겠어. 그런 짓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 시점에 살짝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응답으로 테이블 하나가 지금 날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웹서버한테서, 웹브라우저로. 그렇게 테이블 하나가 날아오는 이유가 뭐냐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jsp 파일을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입니다. 맞죠? .jsp 파일에 있는 이 테이블 태그를 날려버리면 이거 저만 할게요. 만약에 우리가 이 .jsp 파일에다 이 내용을 날려버렸다면 이거 새로 고침하면 이런 식으로 기록 밑에 방금 나왔던 한 줄이 보이지 않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다가 이걸 적어놨다면 그럼 또 다시 보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건 단어 목록에 단어가 없다면 이걸 적어서 응답으로 보내고 단어 목록에 단어가 있다면 최소한 이거는 적지 않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 요상한 느낌으로 여기다 자바 코드를 적을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 잘 보셔서 이 테이블 태그에 tbody 태그, 여는 태그 아래에다가 적당히 엔터키 치고 여기다가 자바 코드 덩어리 하나를 우겨 넣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분기 흐름을 넣어야 돼요. 만약에 워드즈에 사이즈라는 워드즈에 사이즈라는 non-static 메소드가 있습니다. 저 친구 어레이 리스트인데 어레이 리스트 안에 있는 내용물의 개수가 0이 아니면 같은 느낌으로 조건식을 적어서 분기 흐름을 구성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거를 할 때 여러분 자, 여는 중괄호까지만 적고 일단 요 JSP 파일에 %콜론 해가지고 있는 요 코드 덩어리를 여기까지만 적고 끝을 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꺽쇠 %에서 여기서 닫는 중괄호 저 입후문에 대한 닫는 중괄호를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else 부분 해가지고 여는 중괄호 열어주시고 요 닫는 tr 태그 아래에다가 다시 한번 꺽쇠 %를 해서 여기에 이제 else 부분에 닫는 중괄호를 적어주세요. 뭔 개짓하고 앉았네라는 생각이 들면 정상입니다. 일단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지금 덩어리가 3덩어리인 거예요. 자바 코드 덩어리 3개를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그냥 눈 살짝 찌푸려 갖고 뜨면 지금 분기 흐름이 보이죠? 분기 구조가 보이죠? 이 부분, if 부분, 거기에 따르는 else 부분이 보일 겁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자바 코드 적다가 잠깐 종료하고 다시 한번 시작해서 잠깐 종료하고 여긴 지금 HTML 태그를 지금 적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종료하고 밑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실행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장해서 새로 고침해 보시면
기록 아직 아무것도 없음. 사용자 이름 적당히 기록할 내용 1, 2, 3 해서 보내기를 하시면 지금 보시면 이제 아무것도 없음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거에 해당하는 테이블의 한 줄이 응답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채로 웹브라우저한테 날아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잘 사라집니까? 이게 안 사라지면 당신들 코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지금 손들어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잘 됩니까? 왜 잘 되지? 자, 지금 이게 보였던 게 안 보이는 유일한 이유는 워드즈에 원래 0개 있었는데 이제는 0개 있지 않게 된 거예요. 워드즈에 새로운 단어를 추가를 성공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좀 복잡하지만 이 조건식 계산을 실제로 하고 있고 이 조건식 계산 결과값이 true가 나왔기 때문에 이 중괄호 안에 해당하는 내용물을 실행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그게 정답이 돼요. 그 다음 else 부분 한번 볼까요? 우리 컨트롤 F11을 눌렀을 때는 아직 단어가 등록된 게 없기 때문에 아직 아무것도 없음이 실제로 보였었어요. 그래서 else 부분 중괄호 열고 닫고 한 사이에 지금 자바 코드 덩어리 사이에 이렇게 HTML 태그가 적혀 있는데 그게 실제로 응답에 반영이 된 채로 날아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건 일단 제가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저만 칠게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OUT 한 다음에 점을 찍고 TR, TD 세 단어가 아무튼 있음 아이고 TD, TR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직접 자바 코드로 이 시점에 응답에 글자를 뭐를 추가를 해야 되냐를 적어두는 게 가능해요. 프린트도 되지만 프린트 ln도 가능합니다. 아무튼 OUT 한 다음에 점 찍고 이렇게 직접 요 시점에 응답, 요 시점이란 건 지금 tbody까지 응답을 적은 상태인 거예요. 그 tbody 바로 뒤에다가 요렇게 응답을 적는다 를 실제로 수행을 하도록 코드를 적는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했다면 이제 실제로 저 자바 문장, 저 코드를 실행했기 때문에 이제는 응답에 단어가 아무튼 있음에 해당하는 표 한 줄을 실어서 지금 보내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으로 본다면 지금 여러분이 열심히 지금 HTML 코드랍시고 여기다 적었었는데 얘가 사실은 뒤에서 알아서 와 같이 해서 내가 직접 자바 코드를 저 else 부분 내용을 실행할 때만 응답에 요 tr 태그, td 태그를 포함해서 보내준다 와 같이 적은 거랑 완전 동등한 느낌으로 실행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아무튼 이런 느낌으로 분기 흐름을 구성하고 분기 흐름에 요 내용물을 실행할 때만 이 HTML 코드가, 이 HTML 태그가 응답에 포함되어 있으면 좋겠다와 같이 여러분이 적어두는 게 가능해요. 약간 하이브리드 같은 느낌으로요. 일단 여기까지 해주시고 이제 한 단계 남았습니다. 자, 여기로 갑시다. 지금 실행 잘 됩니까? 보내기 버튼 눌렀을 때 아직 아무것도 없음 한 줄이 이제 안 보이기 시작하면 성공인 거예요. 그럼 이제 아직 아무것도 없음 대신에 우리는 워드즈에 담겨있는 글자들을 각각 테이블 한 줄 한 줄 해서 TRTD 태그 만들어가면서 응답에다 실어서 보내려고 지금 마지막 코드를 작성을 하시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봅시다. 아까 써봤던 그 요상한 부분을 여기서 한번 적어볼게요. 어디 있냐 코드가. 여기 있네요. 자, 다시 한번 괄호 열고 스트링들이 담겨 있으니까 워드 콜론 워드즈 에서 중괄호 열고 닫고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워드즈에 단어가 0개 있을 때는 요 trtd 태그를 응답으로 보내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일단 최소 한 번은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는 저 워드가 하나하나 있을 때마다 자, 요거 조금 미안한데 여러분 요 닫는 중괄호를 잘라내기를 해서
요 아래에 있는 자바 코드 덩어리에 일단 놓읍시다. 괜찮아요? 자바 코드 덩어리 이렇게 위에 거, 중간 거, 아래 거 있는데 위에 거랑 중간 거 사이에 이제 if문 여는 중괄호, for문 여는 중괄호가 있고 가운데 거에는 for문 닫는 중괄호, if문 닫는 중괄호가 있도록 그렇게 구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긴 이제 정식 명칭은 스크립트렛이긴 하지만 아무튼 다시 한번 HTML 태그를 적을 수 있는 타이밍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tr 태그, td 태그를 여기다가 직접 적어 볼 겁니다. 적어 봅시다. tr 엔터 치고 슬래시 하면 tr 태그 닫는 태그 마련해 줄 거예요. td 슬래시 하면 td 태그 닫는 태그 마련해 줄 거예요. 자, 자바 코드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는 지금 폼은 내용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글자들 하나하나 워드에다 담아가면서 내용물을 한 번씩 실행해 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내용물 한 번 실행할 때마다 tr 태그 하나, td 태그 하나 세트를 응답에다가 추가를 해줄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요번에 추가하는 요 tr, td 태그 내용물에다가 요번 반복의 워드 자리에 담겨 있는 요번 단어, 글자들을 담는 겁니다. 그래서 대놓고 워드 하면 당연히 안 될 것 같죠? 자,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바 코드를 적을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을 소개를 할게요. 자, 잘 보세요.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지금 이 tbody 안에는 자바 코드 덩어리가 세 덩어리가 있어요. 위에 덩어리는 if문 여는 중괄호, for문 여는 중괄호까지만 적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걔네들에 대한 닫는 중괄호들은 가운데 코드 덩어리에 들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린 지금 form은 내용물로서 이 HTML 태그를 적는다와 같은 느낌으로 지금 적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td 태그 잘 닫는 태그까지 적으셨다면 내용물로서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꺽쇠 %를 하시고 여기다 는을 적으실 수 있어요. 꺽쇠 %는으로 스타트하는 또 다른 적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뭘 적을 수 있냐면 수식을 적으실 수 있어요. 수식은 계산하면 결과값 나오는 거잖아요. 그 계산 결과값에 대한 글자 표현을 여기다가 응답으로서 적어주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다 우리는 워드라고만 적으시면 돼요. 지금 폼은 내용물 안에서 쓸 수 있는 각각의 단어 한 번씩 꺼내가지고 쓸 수 있도록 마련해둔 요 이름을 여기다가 수식으로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까지 하면 이거 완성이에요. 저장한 다음에 새로 고침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뚜루뚜루 뚜 마스더이 사실 사용자 이름은 어디서도 안 쓰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 큰 과제에서는 쓸 거니까요. 그래서 사과, 당근, 버네너 보내기 하면 사과, 당근, 버네너 몸통이 세 줄짜리인 게 튀어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이름 딸기, 그 다음에 포도, 복숭아 같은 식으로 단어들 보내기를 하면 이미 서블릿에는 이미 3개가 담겨 있었고 방금 전에 요청으로 날라온 걸 토대로 3개를 더 추가를 해서 총 6줄짜리 몸통이 가지고 있는 테이블을 응답으로서 나한테 날려주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러면 이제 간단한 단어장을 완성하는 셈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의 큰 과제는 이거보다 좀 더 복잡한 걸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가능해요. 자, 이 짓을 지금 1시간 반 동안 왜 하고 있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자, 이 짓을 써야 되는 이유는 보통은 우리가 사용자가 매번 버튼 누를 때마다 새로운 단어를 딱 하나만 추가할 수 있다 라면 그때는 그냥 인풋 태그 쓰시면 됩니다. 그 단어 그냥 요청이 실어서 보내면 돼요. 근데 사용자가 어쩔 때는 데이터를 0개 또는 1개 또는 여러 개를 보낼 수도 있게 만들려면 그때는 일단 인풋 태그를 하나, 2개, 3개 만들어 놓고 쓰면
동시에 3개까지는 보낼 수 있게 정하는 셈이 되기는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한 개수 제한을 특별히 두고 싶지 않을 때, 예를 들어 뭐 SNS 같은 거는 새로운 글 막 10만 개 날라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 친구가 없으면 0개 날라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데이터의 개수가 그때그때 다를 수도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요 중간 다리로 제이슨이라는 친구를 섞어가지고 쓰면 조금 더 편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텍스트 에어리어 태그를 썼어요. 텍스트 에어리어 요소를 사용자한테 보여주고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 엔터키 쳐가면서 단어들을 추가할 수 있도록 제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받아놓고 요청에다가는 단어 하나만 실어 보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보내기 버튼을 누를 때 그 각각의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는 제이슨 인스턴스 하나를 만들고, 그리고 그거를 다시 한번 글자들로 만들어서, 글자 표현으로 만들어서 요청에 담아서 서버한테 보냈어요. 서버는 그걸 다시 파서를 써서 해독을 해서 사용자가 지금 추가하려고 했던 단어는 딸기, 포도, 복숭아구나 라는 걸 파악을 해서 서버에다 기록을 해두고, 그 다음에 거기 담겨있는 걸 하나하나 꺼내서 테이블을 채워서 이번 응답으로서 보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거 없어요. 일단 그런 목표로 여러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빈칸으로 보내기 하면 당연히 이미 6개 담겨 있으니까 그 6개를 그대로 우리한테 보여주게 될 겁니다. 뭔가를 추가하면 추가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막 복잡한 데이터베이스니 뭐 그런 거를 일단 큰 과제 스케일에서는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전에 써봤듯이 적당히 필드 선언만 해둔다면 그래도 그럭저럭 오랫동안 사용자가 이전에 입력했던 데이터들을 담아주니까, 유지를 해주니까 대충 그런 선에서 서버 쪽 데이터 흐름은 카바를 치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짝만 요약하고 쉬는 시간 갖고 큰 과제 협의하고 집에 가도록 합시다. 자, 복습을 위한 슬라이드예요. 별거 없습니다. 인풋 요소랑 비슷하게 쓰실 수 있어요. 텍스트 에어리어 친구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엔터키 입력을 받을 수 있어요. 달리 말하면 사용자가 입력을, 글자들을 여러 줄에 걸쳐서 적는 게 가능합니다. 인풋 태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그 기능을 제공을 안 해요. 아무튼 그렇기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얘는 결국은 밸류 속성을 우리가 써먹기 위한 친구예요. 인풋 요소랑 비슷하게. 그리고 그 밸류 속성, 값은 당연히 웹 동네니까 글자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용자가 몇 줄을 입력했냐, 내지는 각각의 줄에 무슨 글자들을 입력했냐를 여러분이 따로따로 잘라서 쓰고 싶을 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점 스플릿 해가지고 인수로 저걸 담아갖고 호출식 비슷하게 구성하면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실제로 내가 직접 꺼내 쓰겠다, 저런 이상한 폼 말고 직접 꺼내 쓰고 싶다라면 그때는 대괄호 연산자를 쓰시면 됩니다. 배열 비슷하게 쓰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인풋 태그인데 우리 별의별 거 다 써봤죠. 라디오 타입, 체크박스 타입, 그 다음에 넘버 타입도 써본 적 있죠. 등등등 있는데 그중에 히든 타입 속성 값이 히든인 버전을 써봤습니다. 이건 사용자가 키보드 마우스를 써서 입력하라고 만들어두는 태그는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얘도 폼 태그의 내용물로서 담을 수가 있고 걔의 밸류 속성을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써서요. 그래서 사용자한테 보여줄 예정은 아니지만 여전히 그 다음 요청에 담을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 폼 요소에 포함시킬 수 있는 버전이라 보시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제이슨 글자들 이랍시고 네임을 제이슨으로 지정해 둔 인풋 태그 하나를 적어두고 응답으로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직접 키보드로 적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웹브라우저를 대리를 맡기든가 해서 우리가 직접 밸류 속성을 적어줘야만 하는 친구예요. 자, 그래서 제이슨 요소, 이게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방금 봤던 대로라면 적당히 써먹으실 수는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엔간하면 표제어 버전을 쓸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나열만 하는 중괄호 버전 말고 대괄호 버전을 쓰시면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대괄호로 묶거나 중괄호로 묶어가면서 여러분은 제이슨 요소 하나를 자바스크립트로 표현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JSON.stringify라는 친구를 쓰면 그런 JSON 인스턴스, JSON 요소 하나를 나타내기 위한 글자 표현을 얻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그걸 요청에 실어서 서버한테 보내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서버는 또 그걸 받아서 지금 사용자가 무슨 단어들을 입력했었나 라는 걸 역으로 해석을 하도록 구성하는 것도 역시나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바스크립트 쪽에서 새로운 제이슨 요소 만들어서 글자 표현을 만드는 것까지 진행을 하긴 했는데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 웹브라우저한테 자바스크립트를 써서 웹브라우저한테 글자들에 대한 해석을 하도록 요청을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러면 서버에서 제이슨 글자들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웹브라우저가 그걸 받고 응답으로 받고 거기 적혀있는 내용을 해석을 해서 자기가 직접 tr 태그, td 태그 만들어 갖고 자기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웹페이지에 추가하도록 구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실은 이쪽이 더 많이 쓰일 거예요. 여러분 SNS라든가 등등에서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아무튼 걔네는 걔네고 우리는 어차피 그런 좀 복잡한 웹페이지 만들거나 할 건 아니니까 지금 시점에 우리한테는 사용자 입력 여러 개를 한데 모아서 요청에 실어서 서버에 보낼 때 쓸만한 친구다 정도까지만 납득해 두고 진행하셔도 무방할 겁니다. 자, 그래서 웹브라우저 동네가 아닌 웹서버 쪽에서 자바 동네에서는 이 제이슨이란 친구를 다루기 위해 제이슨 파서 형식이 미리 마련되어 있어요. 저 친구를 쓰면 제이슨 글자들을 토대로 아까 봤던 뭔가 복잡한 표제어 어쩌고저쩌고 개념, 중괄호 어쩌고로 쓸 수 있는 개념 친구 또는 대괄호로 이렇게 표현하는 순서가 중요한 배열 어쩌고저쩌고 친구람을 나눠가지고 여러분이 활용을 하시는 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자바 동네에서 여러분이 직접 제이슨 표준을 만족하는 스트링 값을 만들어서 그거를 응답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은 해요. 여러분 지금 시점에 직접 더하기 연산자 써서 중간에 중괄호, 대괄호 적어가면서 콜론 적어가면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해보고 싶다면 이거는 수동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시점은 일단 서버가 웹브라우저한테 응답으로서 제이슨 글자들을 보내는 건 아마 큰 과제 시나리오에서는 엔간하면 쓰실 일이 없을 거예요. 가능은 하고 보통 이런 거를 제공을 할 예정이다라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기본 자바가 아닌 그냥 기본 이클립스에 깔려있는 애들이 아닌 추가적인 라이브러리를 다운받아 갖고 쓰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들어봤을까? jQuery라든가 그런 단어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이제 추가로 다운받아서 React라든가 그런 거 다운받아서 쓰시게 될 거예요. 아무튼 기본 자바에서도 글자들을 토대로 제이슨 요소 만드는 것까지는 탑재가 돼 있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방금 3가지 버전을 써봤는데 여러분이 지금 쓸만한 3가지 버전을 써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로 스타트하면 걔를 스크립트렛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저 꺽쇠 퍼센트 꺽쇠 안에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자바 문장, 선언 적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jsp 파일에 해당하는 서블릿을 만들 때 저기 적혀있는 자바 코드를 그 적혀있는 자리에다 그대로 복붙을 해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문장 적고 싶다. 그냥 %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는 해가지고 스타트를 하는 버전이 있어요. 얘는 수식을 적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HTML 코드 막 적다가 태그 막 적다가 요 테이블 요 자리에는 워드 값을 담아줬으면 좋겠네. 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이 요 표현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을 그 자리에 응답의 그 자리에 담아가지고 최종적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아까 전까지 계속 봤었던 이 부분에서 사실 선행적으로 사용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제이슨인 값을 그대로 들고 와서 텍스트 에어리어의 밸류 속성으로 지금 지정해 두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내기 버튼 누를 때마다 이 내용을 보여주는 게 저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으로서 보여줬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HTML 코드 중간중간에 지금 저기 있는 필드 값
내지는 로컬 변수 자리에 있는 값을 그대로 끌고 와서 쓰고 싶다. 아니면 뭐 단순하게 3 더하기 5 결과 보여주고 싶다. 할 때 요거를 짤막하게 적으시는 게 가능해요. 수식을 적는 거니까 당연히 if 문 덩어리를 적는다든가 메서드 정의를 적는다든가 하는 건 막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그 요청에 대한 응답을 처리하는 메서드, 우리 일반 서블릿으로 치면 do, get, 메서드 정의 내용물 중괄호 안에다가 적어주는 친구인데 그게 아니라 서블릿 클래스 정의 안이기는 한데 메서드 정의 중괄호 얘는 바깥에다가 적고 싶다라면 요 퍼센트 느낌표 표현을 적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은 그 형식 non-static field 선언을 적는다든가 가능은 하지만 보통은 안 쓸 것 같긴 한데 메서드 정의를 적는다든가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서버에서 들고 있어야 되는 데이터가 필요하다. 뭐 사용자가 입력한 뭐 별점 목록이라든가 뭐 이제까지 사용자가 써왔던 뭐 입출금 리스트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뤄야 될 때 그걸 .jsp 파일로 구성하거나 하고 싶을 때는 저 친구를 쓰시면 돼요. 저 친구를 해서 적당히 어레이 리스트라든가 필드 선언해서 new까지 해가지고 마련해 두시고 그 아랫줄에서 신나게 쓰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지지난주에 끝냈어야 되는 본론 내용이 끝이 나요. 자, 궁금한 점 있습니까? 요거를 써야지 큰 과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저딴 거 1도 필요 없는 친구들도 물론 존재할 거예요.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요거를 영상으로 남겨둘 테니까 자신의 목표 일단 제가 지금 가급적이면 쟤네를 반드시 써야지만 달성할 수 있도록 기본 목표를 가져가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중점 사항을 어떻게 들고 가냐에 따라서 디테일을 어떻게 챙기냐에 따라서 방금 봤던 그 제이슨 내용을 포함한 추가적인 스킬들을 써야지 그나마 다다음 주 안에 끝낼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본인이 판단해서 필요하다 싶으면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수업은 이 정도로 하고 우리 다음 주에 수업할 수 있을까? 제 진짜 학기 초에는 목표가 진짜 어마무시했거든요. 우리 수업 계획서 보면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긴 한데 우리 현실에 적응하다 보니까 일단 이 정도까지 하면 그럭저럭 여러분이 한 학기 동안 큰 과제로 직접 써볼 만한 개념들은 다 다룬 셈이 될 것 같아요. 우리 막 적당히 자동 완성 당해가면서 넘어갔었던 그 스타일이라든가 들은 일단 지금 시점에는 자동 완성으로 하고 넘어가셔도 그렇게 사용하는데 지장은 없을 겁니다. 걔네들은 아무래도 딱 일종의 답정너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글자색 바꾸려면 뭐 적으면 됩니까? 라든가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여러분이 답을 구할 수 있는 애들이니까 거기는 일단 자동 완성에 도움을 맡겨놓고 큰 과제에서도 기본 목표 예쁘게 보여줘야 된다. 그런 건 기본 목표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챙기고 싶다라면 중점 사항으로 잡아놓고 챙기시는 식으로 마지막으로 시도해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외에 이제 기본적인 코드 흐름, 데이터 흐름이라든가 아니면 그 ID 속성이랑 네임 속성의 차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우리 수업에서 조금 긴 시간을 들여서 다뤄놓은 상태고 여러분이 꼭 여러분의 웹 서버 구성할 때 신경 써서 서로 구분해 가면서 HTML 코드를 적으셔야 목표에 맞는 실행 흐름을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신경 써서 다음 주랑 해서 큰 과제 마무리하면 우리 종강을 맞이하고 여러분 학점이 나오고 이의 신청을 하는 시간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수업은 이 정도로 해두고 잠깐 쉬었다가 큰 과제 내용 이어서 진행하도록 합시다.